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을 좀 빨리 만드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유로존에서 지금 다시 돈 풀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거를 먼저 중심에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QT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공포심이 막 사로잡혀서 지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만 뭐 모르죠. 이게 돌아오는 10일날 뭐라고 CPI가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머지않은 시점에 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는 금리보다는 사실 대만 사태죠. 지금 왜냐면 대만 해상에서 계속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중공군들이 거기서 계속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 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 상원이 인플레 감축법 통과,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 뭐 요런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 몇 개 정도 읽어보고 제가 추측컨대 이 법안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언발의 오줌 누기죠. 언발의 오줌 누기. 이 법안이 향후에 이제 통과된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호재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왜냐면 법인세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다가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여기 써있죠. 기후변화 대응이면 탄소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계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언발의 오줌 누기 법안이라고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는 돈 풀기죠. 사실은 이거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를 명분 삼아서 단기적으로는 돈 풀기, 근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상품 가격, 서비스료 등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뉴스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2017년부터 코인 투자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를 남겨요. 현재 이제 지금 상황, 비트코인 감정이 현재 사상 최하의 4분위 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본인은 2017년 암호화폐에 입문했어. 암호화 시장의 전반적인 감정은 확실히 사상 최저 수준이야. 지금 이제 최악의 심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어. 포기하고 떠나기 시작했어. 이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한마디 남기는데, 나는 분명히 편향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제 긍정적이게 너무. 근데 이보다 더 낙관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규제 명확성, 블랙록, 코인베이스 파트너십과 같은 경사로서 비트코인 ETF를 발견하고, 이거는 조만간이란 얘기는 아닌데 지금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QE 얘기를 했죠. 베리 실버트가 QE로의 복귀는 비트코인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QE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단기적으로 막 보고 그럼 QE해? 그럼 나 지금 빨리 사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장의 뷰는 상당히 장기적인 뷰를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기에도.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오해를 좀 많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자기가 알아서 필터링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장기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코앞에 지뢰밭 중에 가장 큰 지뢰가 있는 거는, 그 대전차 지뢰는
대만이죠. 대만 갈등. 자, 어쨌건 뭐 베리실버트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Q이란 어떤 그런 키워드를 한다 던져주고 숙제를 하나 준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2021년 4월 22일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 다 폐쇄될 수도. 그러면 국가가 이때는 과거에는 단지 작년이잖아요.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래소들 실제로 다 폐쇄됐나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정부가 대중을 페이크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지금 뭐예요? 현재 2022년 8월달 긍정으로 진행 중이죠. 그것도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과거의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2022년 8월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기준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2023년 8월달에는 과연 우리가 무슨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8월 중순 빗썸 국민 삼성증권 연결된다.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뭐 확신드릴 수 있는 뭐 뉴스를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이미 큰 방향성의 흐름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가 투자한 코인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 저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지만 큰 흐름의 프레임만 보면 엄청 긍정적이라는 거죠. 투자를 잘 관리를 어느 시점까지 잘 하시면 내 인생 진짜 역전할 제가 비꼬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누구나가 다 매일매일 경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에 관한 걸 아시면은 누구나가 다 페라리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역전되고. 제가 제 성격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입 바른 말하고 달콤한 말해서 막 이렇게 막 싫다는 사람 붙들고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고, ECB가 여기 보면 인젝트, 그러니까 뭐 주사를 유동성 주입한다 뭐 요런 표현인데, 우회적인 표현인데 수백 뭐 밀리언만큼의 뭐 유로를 그 약한 유로존에 데빗 마켓에 이제 이거를 인젝했다. 그러니까 뭐 충전시키기 위해서 뭐 그 주입했다 뭐 요런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유로존에는 그러니까 약소 국가가 있고 강대 국가가 있어요. 강대국은 독일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뭐 요런 국가들이 주축이 되고, 약소국들은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소비에트 아니면 뭐 슬로바키아 뭐 요런 데들 있죠. 인지도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꾸 유로존 얘기를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5대 기축통화 중에 가장 이제 빨리 흔들릴 때가 사실은 유로존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뭐 ECB에서는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단행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유로존에 있는 약소 국가들은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독일로부터 부채를 져가지고 뭐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되고, 브렉시트는 이미 브렉시트가 이제 되면서 유로존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영국으로. 자, 빠져나왔죠. 도와줄 일이 없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로존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너네를 왜 도와줘야 돼?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 왜냐면 가스 공급을 100% 못 받으니까.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한참 중반을 지나서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겨울이 안 왔지만 겨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스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율이 겨울로 가면 더 많이 치솟을 거야. 식량 가격하고 에너지 소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독일 인플레 때문에 지금 짜증나는데, 유로존의 약소국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부실채권을 도와줘서 소생시켜야 돼요. 약소국을 도와줘야 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브렉시트 때 영국이 내가 왜 했듯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럼 유로존도 결국에는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누구지? 마크롱 대통령이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연임해서 집권하기로 됐는데, 마린 르펜인가?
그분이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그분이 향후에 들어가면 아마 이게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왜 부실 채권을 다 떠안아야 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우리도 힘든데? 이 사단이 나지 않을까? 이거는 당장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근시안에 몇 년 후에 돌아올 일을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기축통화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킵 월렛이라는 데가 있는데 베리 실버트가 여기 보면 그 하트를 눌렀잖아요. 좋다고 눌렀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더리움 클래식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찾아보니까 비트킵이라는 이 지갑하고 누구하고 연관돼 있냐면 BNB하고 연관돼 있어요. BNB 체인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알케미페이, 온톨로지 다 이거 중거잖아요. 그죠? 엔트 파이낸셜 아니면 중거하고 연관돼 있는데 트론하고 또 연관돼 있고 큐텀하고 연관돼 있고 저스틴 선이 이거를 또 팔로우해요. 그래서 비트킵 월렛에 보면 파트너십에 들어가면 드라곤플라이 캐피탈이 여기 써있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상당히 거대한 회사거든요. 벤처 캐피. 그리고 여기 매트릭스 포트. 비트겟이나 쿠코인은 제끼고 이거는 이 약소거래소들은 그냥 제끼고 여기서 굵직한 놈들은 이 두 놈이에요. 매트릭스 포트. 왜냐면 비트메인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자,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 이것도 사실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트메인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파트너 관계죠. 그러면 비트메인하고 매트릭스 포트하고 인과관계를 아시면 제가 왜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어쨌건 지나가고, 자, 그리고 미국 4대 은행 웰스파고가 디지털 자산, 인터넷, 자동차, 전기 발명과 같은 혁신이다. 이런 뉴스가 이제 코인리스를 통해서 나왔고, 크립토 코발트인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크립토 슬레이트? 여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웰스파고 크립토하고 이제 관련해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나왔냐면 이 내용이 웰스파고 크립토 보고서가 있어요. 가장 최근 보고서.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은 주기적으로 계속 크립토 시장의 크립토 에셋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을 했었어요. 디지털 자산, 이렇게 웰스파고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웰스파고는 보세요.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이들은 이미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가 이미 진행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할 얘기가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뭐 우리가 놀랄 일인가요? 이미 예전서부터 이들은 우회적으로 인프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뭐 기억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실 거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마스터카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그렇고 이미 다 뭐 게임 오버된 게 아닐까. 그리고 한국이 좀 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하게 된 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 올겨울 푸틴의 공포 이러면 올 겨울에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푸틴을 탓해야 돼요? 아니면 나라님들을 탓해야 될까요?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스공사 수요 예측 실패로 비축량 25% 불과. 수요 느는데 도입량 늘어. 비축량 장력 반토막. 1000만 톤 더 필요하다. 이 얘기가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겨울에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다 올라갈 텐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상하이 가스관을 통해서 뭐 중국에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가즈프롬 가스관은 40%만 오픈해놓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세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뭐 배후에 누가 있겠죠. 어쨌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로화에 관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유로존에 관해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뭐 당장 코인 시세하고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하시는 당위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뭐 향후
어느 일정 시간이 갔었을 때 기축통화 자리에 왜 들어갈지, 그리고 유로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 나머지 4대 기축통화들은 과연 향후에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 각계 통화에 어떤 문제들이 불러질지, 이런 걸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재미난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